비어 보이는 이유가 머리가 탈모여서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냥 머리가 얇은데 머리가 빠지니까 더 비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저는 이게 단종되면 안 되고요. 제가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아기를 낳고 머리가 빠졌거나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갑자기 원형 탈모가 생겼거나 3교대를 하는 제 친구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바뀌면서 생기는 탈모도 있고 노화로 인해서 머리가 얇아지시는 분들. 그래서 이거 이제는 이게 답이 없겠다. 내가 이걸 어떻게 좀 알아보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됐던 거죠. 제가 써보고 괜찮았던 제품들 딱 2개 추천드리고 마지막에 무료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보세요. 2, 3년 전쯤에 제가 진짜 큰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스트레스가 몇 달 정도 되게 지속이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몸이 되게 많이 아팠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근육통이 막 온몸에 생기고 걸음을 걷는데 걸음을 잘 못 걷겠는 거예요. 마티스가 맞다라고 판단을 해주셔서 제가 그때부터 스테로이드 약을 먹고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또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 약을 먹으면서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머리를 감을 때 머리들이 조금씩 빠지고 점점 빠지는 양이 늘어나면서 저도 이제 심각성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원래는 이렇게 빠졌던 머리가 아닌데 머리를 감을 때도 이만큼씩 빠지고 머리를 말릴 때도 이만큼씩 빠지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그냥 머리를 머리 이렇게 만지잖아요. 머리가 막 한없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부작용인가?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약부작용도 있었지만 저는 스트레스가 계속됐던 게 이 탈모의 제일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빠지다가는 내 머리가 1, 2년 뒤에는 진짜 새로 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 나이가 지금은 30대가 됐거든요. 이 머리가 다시 자라는 데는 또 이게 모낭수가 정해져 있다고 하고 내 머리는 계속 빠지고 스트레스는 나아지지 않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됐던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는 답이 없겠다. 내가 이걸 어떻게 좀 알아보고 병원을 가보던지 내가 셀프로 뭔가 샴푸라도 바꿔보던지 시술을 받던지 머리를 심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막 하면서 막 엄청 이것저것 찾아보고 좋다는 거 해보고 제가 예민한 두피에다가 지성의 지우성 두피까지 있거든요. 얼굴이 좀 큰 편이 얼굴도 그렇고 화장품을 쓰면 바로 티가 나요. 트러블이 난다던가 두피에 뾰루지가 난다던가. 그래서 제가 되게 예민한 두피라는 거를 많은 거를 써보고서 깨달은 거죠. 그리고 저는 키도 크고 얼굴이 좀 큰 편이라서 머리가 죽어버리면 얼굴만 진짜 이렇게 동동 떠다니면서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요. 제 스스로 거울을 보고 판단을 했을 때. 그래서 이게 저는 머리 볼륨 띄우는 거 그리고 머리 숱이 많아 보이게 하는 거에는 진짜 진심이에요. 이 머리카락도 애초에 얇지 머리가 얇은데 머리가 빠지니까 더 비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마도 마찬가지고 뒷가르마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숱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계속 가다가는 탈모가 계속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관리를 계속 꾸준히 지금도 해오고 있거든요. 지금은 횟수로 3년차인 탈모인이 됐으니까 써봤던 제품 중에 제일 좋았던 지금까지도 두피에 뾰루지를 일으키지 않고 떡지지 않고 스타일링이 어느 정도 되면서 드라이를 했을 때 볼륨이 잘 살고 그런 샴푸를 저는 만났거든요. 진짜 좋다는 관리법들은 다 해봤지만 그중에 제일 좋았던 것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샴푸를 추천드릴 건데요. 이거는 제가 진짜 한 5통, 6통은 비웠을 거예요. 서울대에서 만든 약콩 샴푸인데요. 처음에는 이게 되게 어디서 좋다는 거를 듣고서는 이제 제가 한번 사봤는데 제가 이거를 알게 되고 나서부터 다른 샴푸를 쓰면은 바로 뭐가 올라오고 바로 가렵고 뭔가 스타일링도 잘 안 되고 자꾸 떡지고 이렇게 자꾸 볼륨이 죽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샴푸에 정착을 했습니다. 물에 조금만 이렇게 개면 거품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샴푸를 할 때도 샴푸하는 맛도 되게 있고 샴푸를 하고 나서 딱 말릴 때 시원함이 있으면서 두피가 그 다음부터 가렵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한 두피이기 때문에 샴푸를 쓰고 한 1시간, 2시간만 지나도 가려운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를 사용하던 거를 가지고 와서 지금 좀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많이 쓴 것 같아 또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제가 어떤 다른 샴푸들을 써봐도 이게 가장 제
제 두피, 예민 두피에 트러블도 일으키지 않고 간지럽지 않고 비듬이 일어나지 않고 머리가 그렇게 떡지지 않고 내 어떤 그런 시원함이라든지 성분도 굉장히 좋고요. 누가 저한테 이제 샴푸 추천해달라고 하면 지성이신 분들은 무조건 이걸 추천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탈모 샴푸를 하나만 계속 쭉 사용하면 효과가 없다고 또 어디서 들은 게 있어서 한번 실험을 해보고자 막 찾아보다가 이거를 어떤 분이 되게 추천을 유튜버 분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사서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데, 요것도 일단 향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시원한 맛이 있고, 그러니까 시원하다고 해서 화하고 이런 알레르기가 일어나고 가려운 느낌은 아니에요. 확실히 이 제품보다는 저는 이 제품이 좀 더 가볍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이 제품이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는 느낌은 있었어요. 저는 요거를 더 많이 좋아하는 애착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요거를 추천드리고, 요것도 이게 안 맞으신 분들은 요걸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호호바 오일인데요. 이게 우리가 두피를 샴푸를 써서 세척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이 호호바 오일 같은 경우에는 두피를 스케일링을 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두피에 이제 영향을 주고 두피를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오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거운 거 아니야? 머리를 오히려 떡지게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얼굴을 클렌징 할 때도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얼굴 화장을 지워주잖아요. 그래야지 이 화장품에 남아있는 잔여물들을 오일이 녹이면서 이제 깨끗하게 세정을 해준다고 해서 클렌징 오일을 쓰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 오일을 사용해서, 이 꼭 호호바 오일이 아니어도 돼요. 로즈마리 오일도 요즘에는 좋다고 하는데 좀 성분이 세다고 해서 저는 이 호호바 오일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쓰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제 두피가 워낙 예민하니까. 저는 요거를 두피에 이제 샴푸 전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가르마에 요렇게 묻혀서 살살살살 비빈 다음에 한 3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샴푸를 해줘요. 샴푸를 할 때도 애벌 샴푸라고 해서 샴푸를 조금 짜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애벌 샴푸를 하고 한 10초 헹군 다음에, 다 헹구지 마시고 10초 헹군 다음에 또 한 번 샴푸를 이렇게 거품을 내서 이렇게 깔끔하게 구석구석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면서 샴푸를 해주면 굉장히 깨끗하게 잘 샴푸가 돼요. 저는 이 호호바 오일을 쓰고 나서도 머리가 굉장히 관리가 확실히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머리가 조금 더 탄탄해진다거나 덜 빠진다거나. 그래서 저는 이 샴푸와 이 오일 두 개만 사용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일반 우리가 볼륨 샴푸나 향이 좋은 샴푸나 성분이 좋지 않은 샴푸를 사용을 하면 탈모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탈모로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막 관심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찾아보고 막 어떻게 하면 커버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연구를 했어요. 막 여기에 이제 헤어팡팡 같은 거 두드리고 이런데 두드리고, 비 오면 또 습해서 굉장히 찝찝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에다 섀도우를 묻히는 거니까 섀도우를 묻히면 또 모공을 막잖아요. 그러면 또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또 여기에 헤어팡팡을 못 뿌리겠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알아보다가 두피 문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뒤에 가마에 두피 문신을 실제로 받았거든요. 만족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두피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우리가 관리를 매일 잘 해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항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알아보다가 두피 문신 한번 받아보자 해가지고 받아봤거든요. 근데 만족도 자체가 다른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채워지니까 자신감이 확 붙으면서 이제 이게 되게 만족을 제가 한번 빡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채워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배우게 됐어요. 두피 문신이라는 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눈썹 문신 하듯이 두피에도 두피 문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피 사이사이에 모근이 있고 그 모근 사이에 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점으로 이렇게 채워서 시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점들을 우리 모근 사이즈와 비슷하게 점을 채워서 숱이 많아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이 시술은 반영구적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서 헤어팡팡을 더 이상 두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래서 출근 시간이 굉장히 빨리 줄어들었고요. 모근과 모근 사이에 두피 살 부분에 이렇게 점을 찍는 거라서 모낭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두피 전문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정말 범위가 넓거나 탈모 부위가 정말 넓거나 그러신 분들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헤어라인 얇은 부분이나 가르마 이렇게 조금
이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두피 문신을 받아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찐으로 3년간 탈모를 겪어온 사람으로서 여기 가르마 비어 보이는 거 사진 찍었을 때 여기만 비어 보이는 거, 그리고 빛이 내리쬐을 때 비어 보이는 거, 그리고 뒤에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제 남들이 봤을 때 좀 비어 보인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고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되게 잘 알고 공감을 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처럼 이런 고민, 뭐 약을 먹어서든지 스트레스를 받아서든지 출산을 해서든지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제가 밑에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거기에 신청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몇 분을 뽑아서 여기 두피 문신 가르마라든지 원형 탈모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정말 저처럼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해서 두피 문신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받고 싶으시거나 저처럼 이런 컴플렉스가 있어서 극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받아보시고 컴플렉스 극복하셔서 자신감도 얻으시고 저처럼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고 아래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